어릴 때 그 느낌 기억나세요? 뒷마당에 작은 보물 상자를 묻어놓고 일주일 뒤에 마치 어디에 묻었는지 잊어버린 척하며 다시 파내던 그 느낌이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돌을 뒤집어 보면서 그 밑에 뭔가 대단한 게 숨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던 그 설렘이요. 사실 저한테는 수확하는 날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매번요. 왜냐하면 감자를 뽑고 생강을 캐낼 시간이 되면 저는 진짜로 다시 어린아이가 되거든요. 흙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직접 손을 넣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약간의 미스테리가 사실 제가 직접 먹을거리를 기르는 이유의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걸 할 거예요. 감자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기를 바라는 생강 수확에 도전할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허니 님단 시오미니 만한디어했나? 맨 좋은 뒤함띠나 위노기 바나니 나도. 이건 더치크림 감자인데 이 씨감자를 올해 5월 2일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략 104일 정도 됐네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시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잎이 조금 시들기 시작했고 색도 노랗게 변하면서 축 처졌는데 보통 이게 밑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꽤 괜찮은 신호예요. 근데 솔직히 감자는 직접 파보기 전까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로만 떠들지 않고 바로 파볼게요. 겁세구. 자, 먼저 갈퀴로 가장자리 흙을 살살 풀어줄게요. 조심스럽게요. 왜냐면 갈퀴로 감자를 찍어서 반토막 내버리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봐요. 바로 하나 나왔어요. 오, 크기도 꽤 좋네요. 좋은 출발이에요. 계속 가볼게요. 곡스부. 바로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봐요. 모양 진짜 예쁘다. 이렇게 동그랗고 울퉁불퉁한 부분 없이 나오면 진짜 좋더라고요. 자, 계속 가장자리를 따라가 볼게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화단은 제 화분식 감자 타워가 아니라 상자형 화단 레이즈드 벳 중 하나라서 화분처럼 통째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파야 해요. 근데 뭐 괜찮아요.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진짜 보물찾기 하는 부분이요. 미역이 2개가 같이 나왔어요. 이것 봐요. 진짜 잘 자랐네요. 이 화단에는 씨감자 4개를 심었는데 벌써 결과가 꽤 마음에 들어요. 이 씨감자들은 동네 씨감자 전문 판매처에서 구했어요. 마트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마트 감자는 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인증된 씨감자를 구하는 게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와 고이시마든 반지게 마든용 거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아기 감자도 하나. 이거 봐요. 완전 구슬만 하네요. 그래도 챙겨둘게요. 이건 수프나 카레에 바로 넣으면 되니까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자, 이 구역은 거의 다 파낸 것 같은데 혹시 더 깊은 곳에 숨은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옳지. 여기 괜찮은 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이 첫 번째 무더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겨울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매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아열대 지역에서 감자를 제대로 기르는데 꽤 큰 걸림돌이 돼요. 감자는 덩이줄기가 잘 커지려면 시원한 토양 온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제대로 겨울답지 않으면 보통 감자 개수는 좀 더 나오는데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확도 딱 그런 느낌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니 정확히 그렇네요. 자, 다음 무더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 이건 진짜 좋은데요? 이 크기 좀 봐요. 자, 방금 한 말 취소할게요. 이 화단에서도 큼직한 것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겠어요. 바로 옆에 2개 더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정원 가꾸기에서 이 부분을 거의 제일 좋아해요. 토마토 기르는 것도 좋죠. 넝쿨에서 익어가는 걸 지켜볼 수 있고 대충 뭐가 나올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감자랑 생강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을 지키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좋아요. 잎도 숑 하나 더. 그리고 바로 옆에 조금 작은 것도 하나. 잎더람 베더블섬스나 다보럼저. 이 화단에서 나온 걸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에 아까 그 구슬만 한 아기 감자까지 하면 10개예요. 자, 씨감자 4개에서 감자 10개가 나왔고 그중 꽤 많은 게 요리하기 딱 좋은 크기예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이제 2번째 화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사실 다른 품종이에요. 키플러 감자예요. 혹시 안 길러보셨다면 이건 길쭉하고 울퉁불퉁한 거의 손가락처럼 생긴 감자인데 통째로 올리브 오일이랑 로즈마리 넣고 구우면 정말 맛있는 고소한 맛이 나요. 이것도 더치크림이랑 같은 날 심었으니까 흙 속에 있던 기간은 똑같은데 키플러는 보통 수확량이 좀 적은 편이라서 이 화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보니 감생거래서 마니언. 근베랄은 저건에 난안니언 데듐. 오, 이 모양 좀 봐요. 완전 전형적인 키플러 모양이네요.
딱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보니 검색걸 셔마딘 좀. 오, 이 화단에도 지렁이 뛰는 녀석들이 좀 있네요. 혹시 점핑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제발 저처럼 그냥 평범한 지렁이인 줄 알고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외래종인데 건드리면 뱀처럼 마구 몸부림을 쳐요. 처음 겪으면 솔직히 좀 소름 돋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기물을 빠르게 빼앗아서 토양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화단에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저는 바로 빼내서 절대 퇴비통에 넣지 않고 그냥 길가 햇볕에 놔둬요.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이에요. 아, 죄송해요. 다시 감자 얘기로 돌아갈게요. 여기 예쁜 키플러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작은 것들 몇 개도. 자, 이 구역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나고자가 있는지 좀 더 깊이 확인해 볼게요. 네, 하나 더 있네요. 그것도 꽤 괜찮은 크기예요. 자, 이 무더기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씨감자 3개에서 키플러 7개가 나왔는데 솔직히 키플러 치고는 정말 괜찮은 수확이에요. 얘네는 원래 수확량이 적은 품종이라서 저도 처음부터 많이 기대하지 않았고 순전히 맛 때문에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합을 내보면 더치크림이랑 키플러 합쳐서 감자 17개를 수확했어요. 엄청난 대박 수확은 아니지만 아열대 지역의 온화한 겨울, 그것도 이상적인 깊고 시원한 흙이 아니라 상자형 화단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다른 화분 몇 군데에 조금 더 늦게 심은 감자들이 또 있는데 운이 좋으면 그것들은 결국 찾아온 추위를 좀 더 받아서 몇 주 뒤에 수확할 때는 덩이줄기가 조금 더 클지도 몰라요. 망스며 망슨 참사. 전일의 불깨악이죠. 이제 생강을 확인하러 가볼게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제일 기대했던 수확이 바로 이거예요. 이 생강은 작년 10월부터 이 큰 부직포 화분에 심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여름 한철, 가을, 그리고 지금 이 겨울까지 다 겪은 거죠. 아열대 지역 생강한테는 사실 거의 이상적인 재배 기간이에요. 생강은 정말 느리게 자라는 작물이라서 인내심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해주는 편이에요. 이 화분은 몇 달째 완전 정글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밑에 뭐가 있을지 진짜 기대돼요. 이 화분에는 생강 뿌리줄기 조각 3개만 심었어요. 그냥 작은 마디 조각들이었죠. 별거 없었어요. 근데 생강은 땅속에서 이렇게 층층이 옆으로 위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번식하는 방식이라서 심을 때는 조금이었어도 수확할 때쯤엔 진짜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어요. 미런 자진강은 범조검줄이 서접하면 심한선 이때기 중 니어또 비터는 오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자, 이건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이 생강 손 크기 좀 봐요. 나머지도 살살 주변을 파볼게요. 오 대박, 여기 무더기가 또 하나 있어요. 우와, 솔직히 생강 수확은 매번 저를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감자는 완전히 눈 감고 짐작하는 느낌인데 생강은 보통 수확 전에 표면 근처로 살짝 삐져나온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도 실제로 통째로 꺼내기 전까지는 땅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자, 이 화분을 통째로 뒤집어서 나머지를 한 번에 꺼내 볼게요. 이 뿌리 덩어리 좀 봐요.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작은 마디 3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결과를 좀 보세요. 자, 이 조각들을 좀 나눠볼게요. 그래야 개별 덩어리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 조각 진짜 예쁘네요. 이 색깔 좀 보세요. 저 연한 금색에 자라는 끝부분에 살짝 분홍빛이 도는 거, 딱 이런 게 보여야 하는 색이에요. 이게 정말 활발하게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여기 진짜 실한 조각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거요. 이 한 조각에서 손가락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니 진짜 대박이에요. 몇몇 분들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생강이 원래 마트에서 그렇게 싼데 직접 기를 가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저도 그 질문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화학 처리도 없고 알 수 없는 농약도 없고 그냥 제 퇴비랑 햇빛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직접 기른 생강은 마트 생강한테는 없는 그런 진한 풍미가 있어요. 훨씬 더 향이 강하고 훨씬 더 알싸해서 요리할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줘요. 계속 조각들을 꺼내볼게요. 아직 좀 남아있네요. 아, 여기 점핑웜이 또 하나 있네요. 미안해 꼬맹아, 나와. 아까 그 친구 옆에 길가로 가자. 자, 여기 이 조각이 아마 오늘 수확한 것 중에 제 최애일 것 같아요. 모양 좀 보세요. 거의 작품 하나 같잖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혹시 화분 바닥에 남은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바닥 쪽에서 꽤 괜찮은 크기 조각들이 몇 개 더 나왔어요. 거기가 시원하고 그늘져 있는 곳이라 딱 말이 되죠. 생강은 화분 바닥 쪽처럼 깊고 어둡고 촉촉한 걸 좋아하니까요. 자, 잠깐 실제 재배 환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특히 호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 동네에서도 생강이 자랄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생강은 저희 같은 아열대에서 열대 기후에서 정말 잘 자라요. 따뜻함, 습도, 그리고 정말 꾸준한 수분을 원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흙이 질척하게 물에 잠기는 것도 싫어해서 배수가 좋은 것도 물주기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름에 제일 강한 햇빛 동안에는 살짝 얼룩진 그늘도 좋아해요. 저희 집 건 아침엔 햇빛, 오후엔 큰 플루메리아 나무 그늘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올해 이렇게 잘 자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전체를 무게 재보고 총 얼마나 나왔는지 볼게요. 우와, 자, 흙을 다 털어내고 나면 이번 수확 전체가 꽤 묵직한 무게로 나오네요. 솔직히 그 작은 마디 3개에서 시작한 걸 생각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작은 조각 몇 개는 따로 챙겨서 신선한 퇴비에 바로 다시 심을 거예요. 내년 수확을 위해서요. 사실 생강 기르기에 제일 좋은 점이 그거예요. 한번 건강한 밭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사서 심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수확할 때마다 한 조각씩 남겨서 다시 심으면 되거든요. 자, 이 생강을 다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일부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요리할 때 쓸 거예요. 저는 볶음 요리, 카레, 그리고 아침차에 생강 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수확의 대부분은 얇게 썰어서 식품 건조기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면 곱게 갈아서 생강가루를 만들 거예요. 집에서 만든 생강가루는 겨울 팬트리에 항상 있어야 할 제 최애 아이템 중 하나예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진저브레드나 바나나 브레드 만들 때 정말 많이 써요. 아직 정원에 계속 있으니까 저를 좀 계속 신경 쓰이게 했던 다른 것들도 몇 개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이 강황화단은 한동안 손도 안 대고 그냥 뒀는데 최근에 마트 강황이랑 다른 향신료 가루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충전재로 늘려져 있다는 좀 걱정되는 보도를 보고 나서 저는 직접 기르는 걸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 팬트리 병 안에 있는 게 100% 진짜 뿌리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걸 아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해요. 이 밭은 아직 수확할 준비는 안 됐어요. 몇 달은 더 있어야 하는데 시기가 되면 이것도 꼭 전체 수확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이 브로콜리도 좀 보세요. 이번 주에 솔직히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정말 예쁘게 꽉 찬 머리인데 벌써 가장자리가 벌어지려는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오늘 진짜 잘라줘야 해요. 이 브로콜리 머리 정말 뿌듯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오늘 정원을 떠나기 전에 딸기도 조금 따야겠어요. 날씨가 다시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얼마 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삽질 한 판 끝나고 나서 딸기밭에서 바로 딴 햇빛에 데워진 딸기 몇 개만큼 좋은 보상이 없죠. 자, 오늘 수확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품종 합쳐서 감자 17개라는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 온화한 아열대 겨울치고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작은 마디 3개에서 시작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생강 수확으로 끝났는데 솔직히 오늘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조금 늦게 심은 감자들도 몇 주 뒤에 몇 허단 더 남아있으니까 시원한 날씨가 좀 더 이어져서 덩이줄기가 제대로 커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때도 수확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그리고 이 생강을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고 가루로 만드는 전체 과정도 곧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수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흙에 갈퀴를 꽂을 때마다 느끼는 그 보물찾기 같은 설렘을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느끼셨길 바라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정원에서는 뭘 기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댓글들 읽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 생강이 신선한 수분을 잃기 전에 손질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